황을 성산가리 원료, 가성거리에 용이하지 않고 천연물질 그대로 잘 활용만 하면 칼슘하고 붙여주면 잘 들어가는 원리를 오늘 알았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평생 물어보러 다니고, 그렇죠? 잘 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 마찬가지로 모두싸게 다 잘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0%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칼슘 잘 들어가는 약이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리는 황이 물질을 서로 붙여서 이어 붙여주고 움직일 때 같이 들어가준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싹을 종이컵에다가 잘 흔들어서 반 부으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칼슘을 반 채워요. 그리고 손가락을 저어보세요. 가만 놔둬보세요. 묵처럼 굳어 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쓰시면 안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 그게 보통 소성이 덜 된 페가칼슘 같은 무기칼슘에서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산칼슘이나 기타 같은 건 안 일어나는데 여기 이따 설명드리려고 하는 값도 싼 거. 이 회사는 아마 내가 이걸 찾고 누트카리라고 있어요. 3kg에 15,000원인데 25마리에 5,000원 1kg만 들어가니까 거의 정말 싼 거죠. 그런데 이걸로 배추 뿌리병을 고쳤으니까 모두 싹 섞어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요? 예방 조치를 했지만 예방 조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 가서 이미 감염된 것도 무사막이 그 뿌리 혹이 녹고 새뿌리가 나오게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농진청에 등록도 됐어요. 뿌리병을 치료 가능하다는 걸로. 근데 100%라는 건 없거든요. 떴어요? 근데 잘 운이 좋아야지. 운도 따라야 돼, 농사는. 이거 저번에는 딱딱하면서 물사막이 땅콩처럼 이렇게 달렸던 건데, 근데 요번에 이제 와서 뽑아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나 봐요. 이 안에까지 지금 지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까? 예. 배추를 정식한 지 40일 됐어요. 무사마귀가 왔어요. 돌덩이처럼 하얗게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잎이 서요. 이렇게 비 올 때는 서요. 한낮 뜨거울 때는 축축 처지죠. 40일 됐어요. 포기해야 될까요? 끝까지 가야 될까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 살아남아요? 이제 빨리 갈았고 쪽파를 심든지 뭘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혹시나 가보면 살아남으면 좋겠는데 난리죠, 난리. 배추 뿌리병 한번 걸렸다 하면. 그런데 혹시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는데요. 밭장만 할 때 땅부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평에 2포 갈아엎습니다. 깊이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병이 있는 밭이나 감자 더덩이 있는 밭에는, 그 다음에 모두싹을 200배 80cc를 넣어가지고 흠뻑 적셔서 내버립니다. 그냥 물 빠질 때까지. 그랬다가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배추를 심을 때 배추 모종 자체를 모두싹에 250배에다가 푹 담궈요. 담갔다가 심습니다. 250병은 80cc. 그렇죠. 예. 그것도 저도 제가 가르쳐드린 게 아니라 여기 괴산에 있는 충북에 계시는 농민들한테 배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심잖아요. 심고 물 줄 때 또 250백을 타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해서 500백이면 몰라도 뿌리가 활짝도 되기 전에 그렇게 주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르는 소리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괴산에 갔더니 그 옥수수를 비행자리에 바로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밭장만은 기회도 없었고. 기가 막히게 좋아요. 기가 막히게. 뭐 5.5kg, 7kg나 어떤 건 11kg 나오고요. 배추 한 포가. 조금 놔두면.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배추가 아삭아삭하고 그 다음 해에 김장할 때까지 물르지 않고 좋다, 맛있다. 또 재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괴산 시골 절임 배추, 괴산 시골 유황 절임 배추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해서 기술센터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농민들 그 절임 공장에도 초청받아서 갔다 왔고 괴산 군수랑 같이 괴산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강의도 하고 왔는데 아주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뭐냐면 마음속에
굳이 그렇게 벌약 많이 치고 하는데 벌약은 안 칠 수 없는데 야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되겠던데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배추 심고는 물 줄 때도 주고 그러고 나서 이따 나오는데요. 정식하고 나서 15일과 20일 사이 그때 1차 병증이 나타나거든요. 무사마귀병이. 심을 때 정식할 때 줘도 지금 정식한 날 물 주잖아요. 바로 배추 심고 바로 물 주죠. 그때도 이물 주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심고 나서 15일과 20일 사이 1차 병증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우리 눈에 무사마귀병이 나타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왔다고 보고 이제 잠복 기간이 20년 되니까 어느 파트는 있어도 모를 수가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15일과 20일 사이에 2번 주는 겁니다. 5일 간격으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도 30일과 40일 사이에 또 한 번 5일 간격으로 2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총 물주기는 침은 다면은 4번. 그렇죠? 20일 간격으로 주면 돼요. 그건. 아니 그 시기를 맞추세요. 줄 때 5일 간격으로 주세요. 뛰었다가 또 5일 간격으로 주시고. 확인 사살. 이걸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검증된 것만 쓰면 이건 괜찮은데 혹시 집에 있는 거 쓰실 때는 그렇게 섞어놓고 1시간쯤 놔둬보세요. 점점 굳나 안 굳나. 안 굳고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면 섞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값 줄어들었지, 날뛰고인데 인건비 줄어들었지. 특히 하우스 오이 하시려면은 정말 빨리 안 따면은 규격도 넘어가고, 그렇죠. 속가내야 되고, 오이가 정말 힘 많이 들어가죠. 손 많이 가죠. 예. 황은 칼슘이나 미네랄 같이 이동이 어려운 거를 잘 들어가게 해주는 촉매제라겠어요. 황은 흰가루나 심지 제피 곰팡이성에 잘 듣는데 다이세넴처럼 잘 듣는데 심지어 천연물질 그대로 이용했더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그렇다고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고쳤다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겨냈다. 우리 감기약 먹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플 때는 더 잘 먹어야 된다고 막 먹이잖아요. 억지로. 그죠?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바이러스가 왔다 할 때는 그때부터라도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주면은 회복이 됩니다. 이겨냅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꺾어서 버려서 태워버리려고 했던 나무들이 살아서 수확까지 가는 겁니다. 자, 살균 살충도 되면서 영양물질을 대사를 시켜주고 물질을 이동시켜준다. 단백질 합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요 기능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다는 거냐? 이제 보십시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이거 바나나잖아요. 안경을 좋은 걸 쓰셔야지. 바나나인데? 녹색 바나나. 그러니까 본인이 응용해서 하든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원리가 이런 거니까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하라는 되든가 했더니, 그럼 난 처음엔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할 테니, 그럼 중간중간에 와보시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놔뒀는데 이분이 했던 거는 그 통 속에 남은 거 그냥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네랄, 칼슘 이런 거 넣어준 대로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관심 안 둔 거예요. 애도 오냐오냐 키우고 막 이것저것 먹이고 막 그러고 자꾸 맛있는 거 사 먹이면 이게 지 스스로 저항력 단성이 그냥 자꾸 아파요. 부잣집 아들이 뭐 더 아픈 거죠. 막 빨개등이 키워놓고 그냥 막 키우면은 우리 애들 보면은 안 아프잖아요. 잘 크죠. 감기도 훌쩍훌쩍 말고. 얘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네. 더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는 실패작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다 보니까 오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고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봐서 곤동과를 선제가 될 것 같으면 따내잖아요. 심하게 꼬부라진 건 좀 필 듯이면 놔두고. 그래서 전부 쪽쪽 뻗으니까 놔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오이 마디 하나에 5개 매달리는 대박이 난다, 다수확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보시면, 황이 산소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 단백질이 영양분을 이동시켜주면서 양분 대사를 잘 시켜줬다. 황이 칼슘과 미네랄과 영양분들을 잘 붙여줬다. 20%밖에 못 먹는 걸 80% 다 먹게 해줬다. 또 그러한 저항력이 생겨주고 자기 면역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서표벽이 두꺼워지니까 이제 우리는 프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어깨를 보세요. 이 오이 하우스는 환기시키려고 처마 걷어 올려도 녹균 안 달라붙습니다. 그렇겠죠? 안 달라붙습니다. 역병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보시자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잖아요, 강하게.
그러면 PLS니까 관심 가졌다 하고, 자 봅시다. 이렇게 잘 됐는데 평소 하던 대로 부부간에 싸워가면서 그래도 약 쳐야 되겠다고 농약 치실 분 있습니까? 여기다가 굳이 또 농약 쳐야 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안 치시겠죠? 남편분 건강하십니까? 혹시 모르니까 밥이나 물이나 국에다가 항생제 타요? 혹시 모르잖아요. 건강하니까. 근데 오이를 또는 배추를 건강하게 키우니까 농약 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작물은 농약 쳐야 되는 걸로 알았죠? 때가 되면. PLS 아니었으면 공부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했죠? 그리고 우리 식구들 먹을 고추는 약을 안 쳐. 나는 이해를 해요. 내가 파는 고추는 수량이 나와야 되는 약을 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고추든 뭐든 이렇게 건강하게 잘 간다면 왜 돈 들이고 인건비 들여서 약을 치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PLS 때문에 공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녹색 바나나 보셨잖아요. 오늘 오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황해의 원리를 잘 응용한 거지, 그것만 쓰면 오이 5개가 된다, 저절로 뭐든지 다 잘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외우시면 오늘 공부 꽝입니다. 그래서 황을 붙여줘야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누트칼이라든지 이런 것도 붙여줘야 되겠구나, 잘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6원소, 오이가 자라는데 그 시기에 필요한 원소를 자기가 스스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붙여주는 역할, 기본적인 역할만 해서 된 것이지, 평소에 다르게 이거 하나만 주면 다 되는 그런 건 없고, 모두싹도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과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칼슘이 원래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 줬어요. 평상시 이만큼 준데도 모두싹 섰잖아요.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억제 효과가 오죠. 칼슘 많이 들어가면, 한 번에 안 들어가면 막 억제됩니다. 잎이 경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칼슘이 그 써있는 정량 1000배면 1000배 이하만 쓰세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촉매제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조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많이 들어가니까. 효소 같은 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따로 쓰거나 효소 회사에서 권장하는 양의 절반 이하만 섞으세요. 아주 촉매제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같은 칼슘이나 미네랄이라도 모두싹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고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본 것이, 제가 판단한 게 노지작물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값도 싸고 해서 많이 권했던 게 코리아그로에서 만든 누트칼이에요. 제가 그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게 좋다 그러니까 절보에는 누트칼이 2, 3일 만에 다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재고도 얼마 없는데 왜 그거 와서 누트칼 좋다겠느냐고 원망 들었어요. 25일 만에 또 독일에서 수입에다가 지금은 이제 재고를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맞거든요. 맞아요. 고추들 어느 집이나 다 키우실 거죠. 텃밭에 다 고추 하죠.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노지고추. 고추 모종이 이제 이짤룩병, 이짤룩병 문제잖아요. 그죠? 입고병. 이거를 손으로 훑어버릴 겁니다, 이제. 여기 누트칼 있잖아요. 그거 타가지고 조루에다 넣어서 모종해서 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주시고 모종을 심으시는데, 그거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보세요, 어떤가. 이렇게 해도 이 자체가 넘어가거나 하지를 않아. 지 스스로가 이렇게. 황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머릿속에 자꾸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날도 뜨거운데 깜빡했구나. 이때 내가 얘를 섞어서 줘서 잘 들어가게 되겠구나. 또는 이제 양분이 과했어요. 내가 넣어서 과했어요. 과할 때는 다른 양분을 넣지 말고 칼슘 위주로. 질소, 인산, 또 아미노산 쪽 막 강한 위주로, 토양에도 충분히 있고, 또 예를 들면 축분을 썼다든지 또 고급비를 썼다 해가지고 막 많이 들어가 있고 염류가 생기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배울 때 뭐 물을 씻어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때는 칼슘 외에는 주지 말고, 모두싹은 그 양분을 더 돋구는 게 아니라 질소는 과하면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땡겨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pH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 이유 또 하나는 pH가 5.5 이하일 때에 대부분의 미네랄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pH를 안정시켜주니까 미네랄이 꾸준히 잘 들어가니까 나무들이 이미 질소 인산은 과리는 너무 과할 정도로 많잖아요. 잘 들어갈 거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 얘가 그 상태일 때 짱짱해지니까 막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Here we go.